4차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일 밑에 있는 패키지 관리, 그렇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어서 대표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패키지 관리 정보라는 것을 입력해 두셔야 합니다. 회사명, 그리고 회사 인감, 그리고 이름 쭉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에 노티스를 좀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은행은 실제 사용하는 고객님들한테 돈을 받는 계좌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계약서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회사의 로고, 픽셀입니다. 가로 450, 세로 180, 이미지 선택하셔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표에 그 하단에 표시되는 그 헤드라고 하죠. 헤드 같은 거 2개 정도 만드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투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하나투어라는 로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색상을 보시면 여기에 색상 코드가 있어요. 아, 나는 파란색이 싫고 노란색이 좋아 이러시면 여기서 색깔 번호를 고르셔가지고요. 컨트롤 C 하신 후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데요. 앞에 샵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샵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하단 문구, 일정표 하단에 매일매일 들어가야 되는 똑같은 문구를 저는 그냥 아예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비고사항에 꼭 들어가야 될 문구가 있으면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취소 약관, 보통 이제 약관들을 나름 정하셔서 해두시잖아요. 저는 이제 허니문 특별 약관을 여기다 적어 놓기는 했는데요. 일반적인 취소 약관 여기 입력해 두셔서 모든 계약서에 동일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한 건에 해당되는 특별 약관은 계약서에 다시 작성하는 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패키지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저장은 되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정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정보.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여기 똑같습니다. 입력하시는 건 다 똑같고요. 단 통신 판매 신고 번호가 있으셔야 사실 홈페이지 운영하실 때 무리가 없으세요. 홈페이지 로고, 이거는 자,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보여지시는 로고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미지 사이즈 맞춰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메인 배너 2, 메인 배너 3 요거 역시 사이즈 맞춰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여기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 롤링은 자동으로 되게끔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기본 세팅은 모두 다 했습니다. 상품을 일정표를 여기서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정표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객님 이름, 성인은 2명이고 아동은 1명이다. 유아는 없습니다. 자, 제목은 내가 정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자, 이 상품은 국내 일정표이고 비행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행사 기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획자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정보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지 800에 600짜리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으시면은요. 일정표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미리 보기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베이스에 깔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넣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그냥 하얀 백지로 나오니까
그렇게 쓰셔도 되시고요. 난 좀 특별하게 좀 더 신경 쓰고 싶어 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표지에 나옵니다. 포함상 텍스트로 다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 테스트 버전이다 보니 이미지를 하나 넣었습니다. 글씨 키우는 거 모든 이런 그 에디터는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기 사진 버튼 클릭하시고 이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뒤에 여백이 없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포함 사항 또한 역시 제가 이미지만 넣어봤습니다. 자, 똑같고요. 자, 항공사가 있을 때에는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항공사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항공사가 없는 국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외 일정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경유하는 비행기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항공사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날짜에 맞춰서 그 경유하는 비행기를 모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뺄 때는 마이너스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체다. 그래서 차량 기사님 인폼을 해야 될 때는 몇 인승 차량, 기사님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등을 여기다 기록을 해둡니다. 자, 가격 정보는 기준 환율, 달러가 있고 유로가 있고 엔화도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기준 환율을 입력을 하시면 1200원, 그 다음에 1400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만약에 요거를 지상비를 우리는 유로로 계산해야 된다 라고 하면 유로로 하면 이렇게 계산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이 지상비의 기준은 여기 인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아동 n분의 1에서 3명의 요금을 1인당 요금을 계산을 해주고 3명의 학교 요금을 또 계산을 해줍니다. 뭐 이렇게 지금 유로로 하니까 엄청나게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한화로 바꿔놓고요. 자, 그러면 3명이니까 60만 원이니까 3분의 1 하면 20만 원이겠죠. 그래서 1인 요금이 나올 거고 지상비 기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량 요금이나 가이드 요금이나 입금가를 받아서 n분의 1을 해야 되는 것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는 지상비 버튼을 누르시면 계속 추가가 되고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고요. 자, 현지 투어는 말씀 그대로 식사나 입장료 1인당 요금을 계산해야 되는 것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역시 현지 투어도 이렇게 추가 마이너스 보험료도 들어갈 수 있겠죠. 국내가 더 비싸더라고요. 자, 10,000원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1인 판매가가 이렇게 1인 원가가 나오지요. 1인 판매가가 나오는데 자, 수익 없이 이렇게 보면 이게 원가예요. 나는 핸들링에서 핸들링 차지 3만 원 받을 거야 라고 하면 3만 원. 아동은 2만 원만 해주지 뭐.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총 결제 금액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제가 계약금을 15만 원 받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15만 원만 넣으시면 잔액이 나오십니다. 자, 납기일은 수정하시면 돼요. 23일까지 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 볼까요? 홈페이지 노출 정보. 자, 여기에 보시면 홈페이지 노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 홈페이지에 노출이 됩니다. 이대로 똑같이. 그런데 작업은 해주셔야 돼요. 썸네일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선택하셔서 역시 썸네일 여기다 올려주시고 사이즈 똑같습니다. 해서 2개 올려주시고 자, 식사는 어떻게 할 건가? 일정표에 반영되는 식사입니다. 금액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 현지 투어에 식사 비용을 넣기 위해 계산하기 위한 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메뉴, 석식 이런 것들은 일정표하고 홈페이지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9만 원 넣었고요. 자, 숙소는 우리 1박만 할 거잖아요. 1박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정입니다. 이거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사진도 추가할 수 있고 일정도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내가 넣고 싶은 자리에 플러스만 해주시면 일정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요거 다 적으셔도 됩니다만 저는 굳이 국내 일정은 시간들을 많이 넣고요. 해외 일정에서는 많이 넣지 않고 있습니다. 빈칸으로 하셔도 됩니다.
필수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해봤고요. 사진 추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나 넣어서 들어가면 되고요. 잘못 넣었네? 여기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그냥 클릭만 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정인 내용과 원가 부분 정리하는 거는 한번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잘 했나? 보고 싶죠. 자, 그러면 이걸 작성을 했어요. 이걸 작성을 하고 옆에 보니까 버튼들이 되게 많지요. 이 행사에 관련된 계약서와 그 다음에 현지에 보내야 되는 수배서와 그리고 상품을 출력하는 지금 내가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볼 수 있는 상품 출력이 보여지실 거예요. 우선 상품 출력. 제가 아까 테두리 노란색으로 바꿨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바꿔서 이런 색깔이 나왔고요. 이 테두리 색깔은 대표님들이 알아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도 한 장 넣었어요. 신안 일정이라서. 그리고 여기에는 신안에 대한 제가 입력해 두었던 것들이 자동으로 따라왔고요. 그리고 금액도 알아서 따라옵니다. 자, 일정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일정표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자, 이거를, 자, 그러면 고객님이 방문하셨을 때 출력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메일 주소를 넣어서 메일로 발송하시면 딱 요렇게 갑니다. 근데 오시지도 않고 그냥 보내줘 라는 말씀을 하시죠. 옛날엔 팩스를 많이 썼죠. 메일도 많이 썼고 지금은 그냥 모바일로. 자, 모바일 일정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모바일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객한테 컨트롤 V만 해서 보내드리면 돼요. 카톡에.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그러면 또 상품이 이렇게 보여지십니다. 모바일로 보내셨을 때는, 네,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죠. 홈페이지 URL을 보내기라고 하면 여기에 URL 상품 번호까지 해서 이렇게 뜹니다. 이거를 고객님 카톡에 보내주시면 또 이런 스타일로 보여지십니다. 두 가지 스타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이미지 2개 넣었잖아요. 그 이미지가 여기하고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구분만 되게끔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작성한 일정표대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기본 정보 포함사항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불포함 사항 나와 있고요. 특별한 사항 여기 또 있어요. 이미지를 조정하시거나 텍스트로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서 나한테 맞게끔 쓰시면 되고요. 가격 정보라고 나와 있죠. 가격 정보 1인 얼마. 성인은 33만 5천 원, 아동은 32만 5천 원. 그 다음에 조식, 맛있는 거 먹는다고 써놨어요. 이 조식에 대한 메뉴는 보여지시는데 아까 보이셨던 금액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소, 대기점도 한옥민박마을 이렇게 해서 1박 4인 1실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나왔네요. 한 가지 오류가 있네요. 요거는 일정표. 여기에서는 미리 보기에서는 그 제가 넣었던 사진이 이미지가 보여졌는데요.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누락이 됐어요. 요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님이 볼 수 있게 알차게 예쁘게 꾸미시면 돼요. 제가 지금 굉장히 대충 막 급하다 보니 안내해드리는 게 급하다 보니 예쁘게 꾸미기보다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손님이 밤중에 낮에 상담했을 땐 결정을 못했는데 밤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난 이걸 예약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자, 제가 예약을 한번 넣어 볼게요. 김말자 고객님이시고 010-5555-6666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도 넣어야겠죠. ss 골뱅이 ll.kr 이렇게 넣고 자 내가 가고 싶은 날짜가 28일이야. 나 28일 날 출발할 거야.
예약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넣었어요. 제가 1, 2, 3, 4 비밀번호 넣었고요. 예약하기,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저희 대표님들이 이제 추후에 요 내용 저희가 공유해드리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시면 마케팅까지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약하기 정상적으로 예약 상담 요청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손님은 이렇게 하고, 제가 비밀번호 너무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요거는 뭐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손님은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시고 저희는 또 손님을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예약한 게 어디 보여질까요? 자, 오늘의 할 일 긴 말자 보이시죠?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면 딱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손님은 어떤 상품을 예약했을까요? 상품 코드 여기 있죠? 자, 이게 아까 우리가 패키지 관리에서 제가 여기 올려놓았던 이 상품이에요. 연동되는 것도 지금 여기 버튼 만들어서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 번호는 자체적으로 뭐 이 상품이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 상품이었다 그러면 하나투어 예약 번호 넣으시면 되고요. 앞에 설명 한번 드렸었죠. 그리고 기본 세팅 해주시고요. 자, 예약 진행해 주세요 라고 여기 코멘트가 남아있죠. 이거 고객님이 남기신 거니까 바로 전화 통화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시는 상황입니다. 자, 기능은 홈페이지 URL로 바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모바일 일정표, 그 다음에 계약서 한번 볼까요? 계약서는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다 따라옵니다.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숙소, 그 다음에 취소 약관도 여기 넣었던 거 그대로 들어오고요. 이거를 메일을 보낼 건데요. 이 메일을 보냈을 때 고객님이 보여주시는 화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행 상품명 맞을 때 성인 몇 명, 아동 1명, 그 다음에 여행 기간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여행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리체크 해주세요. 이름, 그 다음에 같이 가시는 뭐 인원수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한 번씩은 작성을 해주세요. 이거를 따라오게 하려고 했는데요. 만약에 실수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계약서는 한 번 더 체크하시라는 차원에서 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숙소 한번 체크해 주시고 여행에 인솔자가 있는지 안내원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기준환율은 이렇게 됩니다. 라는 기준환율도 안내가 될 거고요. 일정표에 있는 사항이 거의 따라오기 때문에 손댈 일은 없어요. 특별 약관, 이 행사에 맞춰서 특별한 약관이 있을 때, 약속을 하는 게 있을 때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후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을 눌러주시면 요게 요대로 저장이 되고 여기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메일에서 고객님들이 여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모두 확인하신 후에 여기 고객님한테는 요 동의 버튼이 있거든요. 동의 버튼을 눌러서 동의를 합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한테 보여지는 건 패키지 관리로 들어가면 여기에 보시면 약관 동의일이라고 있죠. 이 약관의 동의일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고객 동의를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인보이스가 있어요. 고객님들이 요즘 고객님들은 이제 좀 나눠서 달라 에어텔 같은 경우에 나눠 드려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요. 그 부분을 염두에서 만들어 둔 거고요. 타이틀 항공요금은 없으니까 0으로 나오고요. 지상비 차량요금, 그 다음에 현지 투어 이렇게 해서 여행사 수수료까지 넣으면 여행사 수수료는 여기에 합계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여기에다가 저장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 그리고 메일을 보내주시면 요 내용이 고객님께도 전달이 되고 저한테도 보관이 됩니다. 인보이스 보낼 때 막 양식 때문에 또는 금액 계산 잘못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약서, 수배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배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굳이 현지에 보여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하실 말씀, 이 손님, 뭐 특별히 무엇을 해주세요 라는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서 메일 발송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메일 발송을 했는데 메일이 여기 연결이 안 돼 있으니 내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죠.
그러면 수배서 이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수배서를 보낸 후에는 요 내용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의 입력으로 계약서도 수배서도 일정표도 인보이스도 홈페이지도 컨트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 편해요. 근데 어떻게 이걸 맨날 다 입력하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한 번 입력하셔서 복사라고 해서 복사를 하시면 돼요. 복사 버튼을 하시면 복사하시겠습니까? 합니다. 그러면 네 라고 하면 자 패키지 관리로 나가면